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오늘도 외국인 매도가 지속되면서 지수가 약하게 끝났는데요. 코스피가 4천이 또 무너졌습니다. 1.5% 떨어졌고 코스닥도 1% 정도 마이너스 됐습니다. 외국인이 아침부터 계속해서 매도를 하면서 특히 프로그램으로 때리기 때문에 아침부터 이유 없이 떨어져요. 떨어졌다가 반등했다가 계속 이런 식으로 장중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또 그 장 끝나니까 또 나스닥은 또 플러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클론이 시간에서 거래량 10% 정도 실적이 좀 잘 나오면서 10%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하이닉스가 양봉으로 끝났는데 아무튼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별 데미지가 없는데 그 옆에 있는 주식들 특히 코스닥 시장은 뭐 오늘 1200개가 넘는 종목들이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모습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선 조정을 좀 보였고 그리고 외부 변수에는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최근에 뭐 펩트론이라든가 한올바이오, 알테오젠 상당히 좀 시장에서 소위 말해서 악재가 좀 나오면서 좀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지나면 결국에는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ABL 바이오가 상당히 좋은 기술 수출 소식을 내고 있고요. 앞으로 연말 연초에 많은 추가적인 기술 수출들이 바이오텍에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악재를 먼저 살펴보면 펩트론이 좀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기술평가 기간 MTA라고 그러잖아요. MTA 기간이 원래는 14개월이었는데 요거를 10개월 연장하면서 24개월로 연장했다. 그래서 이거를 상당히 악재로 받아들여 가지고 거의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곧 기술 수출이 나오지 않겠느냐 시장이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10개월 연장이 되면서 최근에 조정을 좀 보이고 있고 알테오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뭐 할로자임이 이제 제조업 특허 관련해 갖고 무효 심판을 제기했고 독일에서의 독일 법원이 또 그걸 또 인정해 주는 가처분을 인정해 주는 그런 악재가 겹치면서 최근에 좀 조정을 보였고요. 한올바이오 파마도 밥도크리마 1401의 상업화가 조금 늦어진다. 이런 것들 때문에 조정을 보였고 후속 파이프라인 1402가 우선순위가 되면서 기존의 1401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ABL 바이오가 올해만 8조 원의 기술 수출을 성사시켰고 일라일리가 220억 규모의 지분 투자까지 하면서 상당히 밝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뭐 최근에 엿다른 계속 부정적인 소식이 나오면서 바이오 섹터들이 약간 뭐랄까 군집성이라 그럴까요? 같이 하락하고 같이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 좀 있는데 최근에 상당히 부정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체적으로 좀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게 뭐 완전하게 기술 반환이 됐던가 임상이 실패했다든가 분쟁에서 뭐 패소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바이오 시장의 반등은 곧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알테오젠이 특허 문제, 과거에도 이 특허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추가 기술 수출을 하면서 완전히 특허 문제에서 해소가 됐었는데 역시 이번에도 모든 기술 이전이 나온다라고 하면 모든 이제 내용들을 좀 불식시키고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특허 문제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기술 이전이 된다라고 하면 지난번처럼 언제든지 다시 크게 올라올 수 있는데 많은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 뭐 특허에 대한 검토를 끝내고 추가 기술 수출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시장에서 크게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 건데 요거를 확실하게 해소해 주려면 추가 기술 수출이 나오는 거 보면 이 특허 문제가 별게 아니었구나라고 인식이 되면서 빠르게 반등이 나올 것으로 그래서 그걸 좀 기대하고 있는 거니까 회사 측에서는 연말까지 어떻게든 목표를 하고 있는데 딜을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지만 거래일수로 이제 7거래일 남았거든요. 7일? 7일 남았습니다. 요때 뭐 나올 수도 있고
설사 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뭐 내년 연초에 또 기대감이 생기니까 연초에는 또 좋을 수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김선화 연구원은 바이오 분야의 변동성 심한 지금이 저점 매수 구간이다. 그래서 내년에 기술 이전이 발생하면 모든 불안을 불식시키면서 충분히 주가가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64만 원의 목표가를 제시했었죠. 알테오젠. 여기서 뭐 내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좀 연기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시장에서는 받아들였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연말에 나올 수도 있고 내년 초에 나올 수도 있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수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죠. 자, 알테오젠의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차트상으로 바닥권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 먼저 MACD의 바닥권에 있었고 이격이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이격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이격이 좁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이격이 좁아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보시다시피 이격이 커지면 좁아지면서 올라가고 이격이 커지면 좁아지면서 반등하고 요거의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격이 지금 큰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등이 나와서 이격을 좁힐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고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시면 200일선을 타치해서 조정을 받고 있고 거래량이 바닥이라는 얘기는 곧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알테오젠이 이제 과거에 이 파란 선 있죠. 이게 120일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120일 이동 평균선 밑에 있을 때가 거의 매수 신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매수 시점, 이때도 매수 시점, 지금도 어떨까요? 지금도 거의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해석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시장이 좀 반등하거나 좋은 호재가 나오면 이렇게 121선을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왜냐하면 알테오젠의 가치가 없어졌거나 특허에 문제가 있거나 라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걸 해소하고 다시 고점 이건 계속해서 보시면 우상향하고 있어요. 롤이 좀 커서 그렇지 롤링이 커서 그렇지 우상향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과거 데이터를 볼 수밖에 없죠. 하여튼 121선 밑에 있을 때 지나고 보면 그때가 매수 타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특허 문제 때문에 떨어졌는데 별거 아니다라고 하면 다시 올라올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추가 기술 수출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불신이 없어지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수급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알테오젠의 가장 큰 매도 세력은 물론 기관도 있지만 초창기에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다시 유입이 돼야 탄력을 좀 받을 수 있고요. 역시 기관들도 대규모 매도를 해놓고 여기 공매도가 일부 섞였는데 이런 애들도 다시 매수로 전환되는 수급이 바뀌는 이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요? 역시 기술 수출이라는 특허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기술 수출이 나와야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이 수급이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요거는 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지지부진이 어떻게 보면 지나고 보면 매수의 기회였다. 이렇게 해석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공매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69만 주까지 늘어났는데 24만 주에서 69만 주 상당히 많은 공매도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뭐 우리가 공매도 때문에 나쁜 놈 할 필요가 없어요. 주식이 좋으면 공매도 했던 애들이 손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그죠? 이것 때문에 못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는 이 정도의 가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매도 했다고 해서 주식이 못 간다, 이 공매도 나쁜 놈 할 필요가 없는 게 얘네들도 손해 볼 것 같으면 바로 환매수 하거든요. 이렇게 언제든지 60만 주에서 다시 20만 주 때까지 빠르게 환매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름대로의 투자 방식인 거지 이거 가지고 공매도 때문에 못 올라간다 이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박순재 대표는 항상 경영 철학이 있어요. 내재 가치가 쌓이면 주가는 자연히 올라간다. 인위적인 주가 부양은 하지 않겠다.
요것 때문에 이제 주주들끼리 이제 말이 많은데, 저는 사실 이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가가 꼭 주가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HLB라든가 최근에 젠백스 같은 거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렸잖아요. 그죠? 인위적으로 올리면 이렇게 크게 손해 봅니다. 물론 이제 뭐 여기서 사가지고 수익 나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오래 못 가요. 보다시피 여러 가지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연일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거죠. 이 기업 가치가 떨어지면 당연히 여기서 공매도가 들어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런데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알테오제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결국에는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로얄티라든가 판매 마일스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꾸준히 들어올 수밖에 없고, 다른 기업들이 열심히 지금 임상 실험에 하고 있고 또 품목허가 나오면 또 계속 늘어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하고, 벌써 해먹은 거죠. 해먹은 거 요거 보시면 옛날에부터 해먹었던 재료거든요. 이게 완전 오래됐어요. 10여 년이 더 된 재료 가지고 해먹고 빠지고 해먹고 빠지고 이렇게 주가만 해먹고 빠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사실 뭐라 그럴까요? 좀 주가를 위한 상승, 인위적인 부양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과거에 우리나라 바이오텍의 한계였는데 지금 이런 주식이 아닙니다. ABL 바이오나 알테오젠, 그밖에 많은 리가캠 바이오,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많은 기술 수출을 하고 인정을 받고 그렇게 올라가는 우리나라 바이오텍이기 때문에, 당장은 뭐 급등이 안 나온다고 해서 주주들이 뭐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맞죠.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 공매도 뭔 소용입니까 그게. 회사가 좋아지는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위적인 정책은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서 요거 때문에 좀 말이 많은데, 아무튼 뭐 최근 들어서 거래소 이전과 관련해서는 조금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점점 이제 이익이 쌓이면 뭐 중간 배당이라든가 아니면 뭐 무상 증자라든가 뭐 어떤 형식으로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계획할 겁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당장 그거를 해라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은 어떤 과정을 만들어가는 이 빅파마가 될 수 있는 ING 단계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급하지만 회사는 본인의 그 시간표대로 천천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너무 빨리빨리 안 하느냐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저절로 특허라든가 뭐 영업이익 증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표되면 발표됐죠. 2026년에는 실적이 나올 때마다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실적이 나올 때마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 SC 전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점점 알테오젠에 반영되는 시기가 2026년에서 27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주가가 떨어질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회사를 믿고 기다려 주시는 게 주주로서의 할 일이다라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오라클이 최근 들어서 많이 떨어지고 있죠. 뭐 14억 원대 뭐 데이터 센터 투자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하면서 오라클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원래 블루아울이라는 회사가 투자하려고 했었는데 협상이 결렬됐다. 그래서 뭐 다른 파트너랑 한다라고 하는데 약간 불신을 얻으면서 최근에 오라클 주가가 반토막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또 오픈 AI와 관련된 버블론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떨어졌고요. 지금 2차 전지도 트럼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 포드와 LG 엔솔, 상당히 오랫동안 관계를 갖고 있던 포드와 LG 엔솔이 9조 원의 계약을 해지했다라는 설이가 나오면서, 거기다가 유럽의 내연기관차 35년 종료가 좀 유예됐다라는 뉴스가 최근에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오늘 2차 전지가 안 좋은 이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 AI와 관련된 빅테크 기업들이 노이즈가 생기고 있어요. 그죠? 거기다 2차 전지도 노이즈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결국에는 바이오 쪽으로 갈 확률이 높겠죠. 아무래도 외부 변수에 좀 강하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많은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되고 있는 바이오 섹터들이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연말 연초 이쪽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내일 이제 일본 기준금리 결정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0.25% 상승할 걸로, 올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기준금리가 0.75%로 올라갈 수 있다. 알고는 있는데 요게 이제 12시 정도 발표가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한 3시 정도인가 요때 이제 기자회견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요때 이거 올린다 그러면 시장은 떨어질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이게 계속 떨어지기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알고 있는 악재이기 때문에 떨어졌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올 거니까, 내일 뭐 12시에 기준금리 올렸다고 빠졌을 때 야, 이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요거는 알려져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닙니다. 알려져 있는 호재가 아니듯이 똑같아요. 그런 거니까 악재가 나온다고 해서 야, 이거 끝났다, 엔켈이 터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매매하시면 안 된다, 말씀을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시고 계신 코스닥 활성화,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연기금이 과연 투자를 바로 늘릴 수가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 최근에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오늘 환경에서 나온 내용을 제가 좀 들어봤는데, 일단 뭐 세제 혜택이나 뭐 자금 유입, 뭐 강제성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인 부분이 가장 좋은데, 연기금을 강제로 참여하기는 당장은 어렵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코스타 활성화를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일단 뭐 150조와 관련된 국민펀드 요거가 있을 테고, 여기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IMA라는 종합계좌관리라는 게 있어요. IMA. 요거를 원래는 12월 달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여기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연초에 나올 것 같은데 내년 한 1월 달 정도에 나올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생기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요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IMA와 국민선자펀드, 요게 실제 자금을 유입할 수 있는 경로다,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자, 요거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IMA 종합투자계좌라고 하는데 요거는 증권사에서 하는 겁니다. 순자본 8조 원 이상, 이게 뭐 10조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지금은 8조 원 이상의 종합금융 초대형 증권사만 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디냐면 한국투자증권 여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셋이 됩니다. 지금 현재 한투와 미래에셋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IM, 옛날에 뭐 CMA 많이 들어보셨죠? CMA. CMA 계좌에다가 넣으면 언제든지 자유입출금이 되면서 한 2% 정도 줄 거예요. 이렇게 CMA 계좌가 자유입출금식이라고 하면 이따가 비교해 드리겠지만, 이거는 연 3%에서 7%, 많게는 한 8%까지 수익이 나오는 그런 상품입니다. 요거 나오면 은행 정기예금 있죠? 정기예금. 이 정기예금 엄청나게 빠져가지고 윤리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초대형 증권사 어디? 한투 미래에셋으로 돈 많이 들어갑니다. 옛날에도 그 펀드 운영할 때 한투, 그래서 특히 미래에셋으로 자금이 엄청나게 몰린 적이 있었어요. 인디펜던스, 디스커버리 가면서 막 조단위 펀드가 몰리고 그러면서 지금의 두산 에너빌리티지만 두산중공업, 두산 엄청나게 올렸거든요. 그때 삼성전자를 안 사고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현대중공업 작전을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아무튼 정기 예금의 은행 자금이 엄청나게 윤리 빠집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뭐 수익률이 좋아요. 수익률이 좋고 만기가 길어요. 2년에서 3년. 길게는 한 5년까지 될 겁니다. 그리고 원금이 보장이 됩니다. 웬만해서 원금이 보장돼요. 그리고 입출금이 정기예금처럼 자유롭지가 않고요. 출시는 2020년 초 1월 달에 되고, 여기가 이제 세제 문제가 아직 확실히 안 돼가지고 연기된 거거든요. 요게 이제 분리과세가 될지 안 될지에 따라서 자금 규모가 몰릴지 안 몰릴지가 결정이 되니까 이거 좀 보시면 되고, 자, 예금하고 IMA, CMA는 기존의 증권사의 입출금 형식의 형식의 예금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예금이라고 하시면 되고, 이거 새로 생기는 게 IMA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원금이 보장됩니다. 뭐 법적으로는 예금자보호법이 적용이 안 돼요. 하지만 증권사 지급 약정, 그래서 지금 8조 원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기 순 자본이
순자본이 8조 원 이상이 돼야 돼요. 목표 금리가 뭐 정기예금은 뭐 많아야 2~3%, 스팟 나와야 3%인데 여기는 기본이 4에서 8%입니다. CM에는 2에서 3%인데 거의 한 2%대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기는 1년에서 3년인데 여기는 2년에서 7년. 1년 무조건 1년 이상 박아놔야 돼요. 그래서 계속 2년 이상 박아놔야 되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를 할 수 있어서 증권사에서 상당히 많은 자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입출금 자유도에서 보면 상당히 낮아요. 만기 이전까지는 인출하면 손해 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단타로 돈 들어가는 돈은 여기 CM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예금도 뭐 물론 저기겠지만 여기는 하여튼 들어가서 해약하는 순간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서,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뭐 알고 투자하시면 되는데, 상당히 그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자금이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증권사 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활성화 대책에 일부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은 상품이 이자가 낮은 거는 저수익 안정형 상품이 있고, 중수익이 있고, 고수익이 있겠죠. 아무래도 이게 상품 자체가 기업 어음이라든가 대출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외잔인 이런 것들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전환사채 알죠? 전환사채 12, 뭐 BW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투자를 하고, PF 같은데, 뭐 건설회사 PF 같은 데도 투자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중수익이겠죠. 그리고 여기는 완전히 확실하게 뭐 중소기업이라든가 아예 중소기업 벤처 이런 데에다가 투자를 해서, 부동산, 실물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부동산 PF에다 투자하고, 그래서 고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원금이 보장이 돼요. 그래서 수익 많이 나면 한 8%까지. 그러니까 뭐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우리 보통 예금자 보호법이 지금 5천에서 지금 1억으로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억 정도는 투자할 만한 상품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은행 자금들이 이 증권사로 한투하고 미래에셋으로 몰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공투자가들이 있어요. 산업은행도 있고, 연기금도 있고, 공제도 있고, 그리고 뭐 전략적으로 IB 쪽도 있고 해서 상당히 안정적인 구조로 가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건데, 요거를 이제 배당으로 갈 거냐, 뭐 이자로 갈 거냐, 요거 따라서 세법이 틀려지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저수익, 중수익, 고수익, 5에서 한 뭐 1년에 5% 정도만 줘도 나쁘지 않잖아요, 요즘에. 그죠? 정기예금이 이제 많이 줘야 3%인데. 그래서 이런 중수익, 이거 고수익까지는 좀 위험하니까 중수익까지는 좀 많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새롭게 자금이 이동하는, 이렇게 이동하면 아무래도 증권사로 돈이 들어가면요,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전환사채에 투자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CP 기업어음에도 투자할 수도 있고, 뭐 좀 이렇게 많은 돈이 좀 뿌려져요. 그러면은 시중에 있는 회사들한테 돈이 좀 이렇게 퍼지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기업들도 좋아지고, 코스닥 시장도 간접적으로 좋아질 수 있고, 어떻게 또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투자를 뭐 고수익에서 더 뭐 벤처기업이라든가 코스닥 기업이 포함된지를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연초에 나온다라고 하면 상당한 자금이 증권사 쪽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금융과세 요거죠. 2천만 원 넘어가면은 합산과세 돼가지고 뭐 거의 49.5% 중과세 맞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분리과세로 갈 거냐 어쩌냐, 요거가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요 문제 때문에 딜레이 됐는데, 요것도 최근에 뭐 배당 투자가 분리과세 되고 어쩐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분리과세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지 않을까. 그러면 상당히 많은 자금이 IMA로 간다. 요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뭔가 시장에도 변화가 있고 여러 가지 안전자산인 은행에서 증권사로 돈이 들어간다라는 것만 해도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일부 계정은 자기 매매 계정으로 해가지고 또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이래저래 이제 한투하고 미래에셋 하는 종목들, 그런 것도 잘 봐야 됩니다. 앞으로 좀 변화가 좀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동안 외국인들한테 그냥 아주 끌려다녔는데 뭔가 변화를 줄 수 있을지, 요것도 좀 변화가 있을지 내년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IMA 상품 이런 것들이 생기면 분명히 많은 수요가, 돈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워낙 예금이 저금리고 보통 예금이, 정기예금이 낮기 때문에 이 자금이 IMA로 일부 뭐 10%만 가도 엄청난 자금이거든요. 은행 자금 아시겠지만
예, 수십조가 다 여기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IMA로 간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적지 않은 이 파장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조금 조금 더 좀 정확하게 좀 확정이 되면 그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벤처 투자라든가 이런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전환사채나 이런 것들도 매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디테일하게 나오면 또 분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다시 한번 다루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알고리즘 투자, 예, 샀다 팔았다 한 주 가지고 샀다 팔았다 이거 있잖아요. 요거를 막는 과다효과 부담금을 하겠다라고 나왔는데 요게 이제 선진국에서 다 막혔어요. 우리나라를 안 막으니까 지금 그런 투기 자본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건데 요거는 아주 상당히 좋은 겁니다. 가끔 보시면 한 주 가지고 왔다 갔다 이거 하잖아요. 이거. 그죠? 요거 요런 트레이드 매매 요거 못하게 막는 거니까 주식 건전화에는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테오젠 상당히 좀 지루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고 좀 연말에 기대했던 것들이 좀 무너지면서 급락이 나왔는데 정작 그 일라일리나 뭐 할로자임은 영향이 없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알테오젠만 떨어졌다는 거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그 뭐라 그럴까 한계라 그럴까요? 취약점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이 이렇게 좀 악재가 나온 거를 너무 과대 해석해서 뺀 것이 아니냐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고요. 지금은 좀 진정됐는데 해보니까 이거 뭐 나랑 상관없잖아. 알테오젠하고 상관없는 건데 이게 빠졌다고 이런 이제 자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점을 잡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2선 밑에서 움직였을 때 과거로 보면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좋은 뉴스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나온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주피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